얘기라니요. 형이 너무 좋은 것도 안 좋기 조금씩 때문에 흘렸다는 얘기. 이거 봐, 다 먹잖아. 이제 절반 했는데 다 먹는다니까 이게 많은데. 목말라서. 이게 진짜 소인배 같아. 왜? 이 커피 다 훑으려고 여기다 물을. 아니 얼음 때문에 시원해지려고. 4월 22일 토요일 오프닝 할게요. 많이죠. 원. 많이 달라고 쓴 거. 숙보. 종이 영수증, 안쓰기, 일회용 컵, 안쓰기, 다회 용기 사용하기 등 지구를 지키는 일은 아주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ELO 미스터 블루스카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종이 영수증 안쓰기, 일회용 컵 안쓰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지구를 지키는 일은 아주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요즘 벚꽃 개화 시기가 빨리 오고 겨울도 별로 안 춥고 여름은 또 너무 더워지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침착맨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것이다. 예. 후손들에게 잠시 빌린 지구를 잘 쓰고 돌려주기 위해서 물론 후손이 없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천을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일회용품 엄청 쓰고 또 배달 음식 시키면은 플라스틱 엄청 쌓이고 그러는데 최소한 뭐 할 수 있는 분류 배출 뭐 이런 거는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뭐 지금 테이블 위에도 일회용 뭐 플라스틱 그런 엄청 쌓여 있네요. 예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일회용 컵 반납하기, 리필 제품 쓰고 빈 용기 활용하기, 배달 음식 다회용기 사용하기, 의식적으로 친환경 제품 쓰기, 커피 전문점에서 텀블러 쓰기,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영수증이나 뭐 그 통지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자로 바꾸는 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예. 이런 이 얘기를 알려드리고 저도 실천 못하는 거 여러분도 잘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라디오 최초 분기별 특별 편성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하는 날이고요. 여러분이 소인배인지 아닌지 아니면 대인배로 인정받고 싶은지 판단이 필요하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소인배 판단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인학 박사 조우민 작가가 냉철하게 판단해드리고 옆에서 침착맨이 침소리 참견을 해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이 카카오TV로 생중계됩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소인배일까 아닐까? 저 인간은 소인배일까 아닐까? 소심하고 쪼잔하고 간사하고 세상 속 좁은 소인배를 명확히 판단해서 호들갑스럽게 놀려드립니다. 청취율 조사기간 특집 침착맨 주펄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소인배 판단소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개인 방송은 쉬고 있지만 베텐은 출연하는 의리맨 주펄 주호민 작가, 베텐 방학기간이지만 베텐 말을 지키기 위해 나온 의리맨 구 이말년 현 침착맨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마이크 하나 왔어. 이거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나서 그럼 그냥 처음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이거 빼야 되나? 네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났나? 네 멘트는 빼고 다시 갈게요.
나는 소인배일까 아닐까? 저 인간은 소인배일까 아닐까? 소심하고 간사하고 쪼잔하고 세상 속 좁은 소인배를 명확히 판단해서 호들갑스럽게 놀려드립니다. 침착맨 주펄의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소인배 판단소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개인 방송은 쉬고 있지만 베텐은 출연하는 의리맨 주펄 주호민 작가, 베텐 방학 기간이지만 베텐 말을 지키기 위해 나온 의리맨2 구 이말년 현 침착맨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호민 작가는 1월에 오셨을 때는 신년 계획으로 폴댄스를 배우겠다 선언해서 호롱이 드립이 도배됐었는데 네네. 어떻게 폴댄스 하셨어요? 아, 그게 제 사촌 동생이 예. 폴댄스 학원 뭐 그런 걸 차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기로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차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가면 되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부모님 몰래 차린 거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갑자기. 좀 알려지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아니, 제 사촌 동생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거기 이제 나오진 않으니까. 아, 예.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제 알려지겠죠. 그렇죠. 예. 주호민 작가 예. 유명하고 또 뭐 땡튜브 같은 걸로 이제 화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보 포인트로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몰래 차리셨으니까. 근데 왜 몰래 차리신 거래요? 시간을 그것까지는 반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아가지고. 네네. 뭐 반대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예, 뭐 있죠. 다른 걸 원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로잉 머신도 사시고 로잉머신 잘 타고 예. 있습니다, 지금도. 쭈들갑으로 안 끝났나요? 예. 근데 제가 침착맨님한테 제 목표가 로잉머신을 열심히 타서 그 벤허에 나오는 노예의 몸처럼 되는 것이다. 아.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되게 왜곡해서 전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어떻게 왜곡했죠? 이 형 꿈이 노예야 이러면서 계속 아니 어디 가 이 형 꿈이 노예잖아 막. 틀린 말은 아닌데. 아, 예, 좀 이상하게 왜곡은 전파를- 아니네요, 그죠? 노예 되고 싶다고 몇 했잖아요. 개를 조금 생략한 것뿐이지. 예. 예. 저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좀 전달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 야 노예 같지. 이거는 확실히 그렇게 하셨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예 같다고 하셨어요.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옷을 벗지는 않았지만 예. 이렇게 울퉁불퉁 나오잖아요. 보여주면서 야얘 노예 같지, 노예 같지. 이러면서 이렇게 포징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하셨었어요. 맞아요. 벤허에 나오는 노예들 몸이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서 노예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노젓는 노예. 격군이죠. 예. 그래요. 아무튼 노예가 되고 싶으시다. 아니 노예가 아니 노예의 몸이 되고 싶어요. 노예의 몸이 되고 싶다. 네. 근데 이거 대단한 게요. 예. 원래 로잉머신 그 리뷰 같은 거 보면은 1개월, 2개월 만에 다시 파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지 말라고 하는 리뷰들이 많거든요. 그 중고가 방어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예. 이 주호민 작가님은 계속 그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계속 타고 계시잖아요. 어. 노예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로잉 머신의 노예 근성으로. 로잉 머신의 노예가 됐네요. 노예 근성으로. 근성이죠 근성. 예, 근성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운동 안 하는 침착맨은 역시 철학대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 탁구를 좀 쳤잖아요. 탔고요. 예, 이사를 가면서 끊었습니다. 왜냐면 거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축구 그 조기 축구는 자동문 FC. 한 2주에 한 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축구 애호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프리미어리그 100호골 기록도 하고 그랬는데 보셨죠? 그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응원하죠. 마음속으로. 백호골은 발로 넣었나요? 머리로 넣었나요? 침착맨님 아니 보셨겠죠? 당연히 발로 넣지 않았습니까? 오른발입니까 왼발입니까? 두 발. 두 발? 두 발로요? 아니, 프로레슬링 드롭킥처럼 두 발로 넣었다. 두 발 킥은 거의 없는데. 양발잡이니까. 그러니까 양발잡이긴 한데 요번 100호골이 예. 오른발입니까 왼발입니까? 두 발로 넣었어요. 두 발로 넣었다. 양발슛. 굳이 나눌 필요 있나요? 사실 두 발이라고 하면은 뭐 헤딩이었어도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예. 그런 뜻이. 헤딩과 왼발 오른발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두 발이라고 했다. 사실 누가 넣냐고 따지는 게요. 예.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모욕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은 팀이 돼야 돼요. 아. 팀 스포츠는 팀이 돼야지. 예예. 토트넘 햄이는 거지.
어떤 개개인의 선수가 막 부각되고 이러면서는 좀 팀워크가 깨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팀원들도 좀 아시나요? 해리케인. 케인. 네. 또 해리케인 선수가 있죠. 또 누가 있죠? 굉장히 훌륭한 선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대에서 이번에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죠. 원래는 이제 그렇게 국대에서 그 활약이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 뭐죠? 예? 리그에 비해서 국대에서 그 성적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성적이 좀 좋았고 그리고 허리케인하고 좀 그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 또 언어 유희도 좀 많이 해리케인 블루. 예, 해리케인 블루라는 게 또 이런 것들. 예. 뭐또 토트넘의 햄이 유명하죠. 예? 토튼햄이요? 햄이니까요. 토튼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옛날이고 토트넘 요즘은 아니에요? 토트넘이라 그러죠. 예. 언제 바꿨죠? 왜 저한테 예?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튼햄은 이제 그 햄 H가 있긴 한데 미국 쪽은 이제 버밍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그 영국 쪽은 버밍엄, 버밍엄. 토트넘 이런 식으로 엄화가 됐거든요. 버밍엄.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예? 웨스트햄. 웨스트햄. 웨스트햄도 있고 그 두 글자 햄이 있는데 뭐였더라? 예? 두 글자 햄이 하나 있거든요. 윈햄. 풀햄을 풀햄, 얘기해. 풀햄. 풀럼이에요, 거의 풀럼. 아 풀럼. 예. 그게 좀 약간 되게 옛날식이네요. 좀 약한 팀입니다. 예? 하지만 그 약한 팀인데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어떤 팀을 향한 어떤 애정이 굉장히 그 모든 팀이 그렇죠. 예. 격렬한 그런 팀으로 좀 얘기가 왜 풀럼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토트넘 같은 얘기하다가 햄이니까. 아 같은 햄이라서 햄 얘기할 때는 뭐 그만 햄이라고 하시면 있어요. 그만 햄. 예. 아무튼 100호골 예. 두 발로 넣었다. 두 발로 넣었고 이렇게 축구를 유럽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박식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치면 나와요. 어떤 빅리그를 네. 한 경기도 못 뛰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부지기수거든요. 후보 선수로만 있다가 혹은 후보 선수도 되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경기에 100번 뭐 출장한 것도 아니죠. 훨씬 많이 출장을 하면서 100호까지 넣었다는 거는 대단한 업적이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두 발로 넣었다는 게 예. 네. 이 손흥민의 두 발을 가진 나라고. 주호민과 손흥민의 두 발을 가진 나라. 주호민의 갑자기 왜? 주호민은 왜 넣어요? 주호민 왜 거기서 물의 길을 걸어요? 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주호민, 손흥민, 레스고. 우리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행복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예. 사소한 거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떤 삶의 질이나 어떤 만족감은. 예. 호민과 흥민. 예. 그리고 두 호민과 발. 흥민이요? 호민과 흥민의 두 발.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둘이 합쳐야 두 발 완성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축구팬이 아니고 오른발로 넣었습니다. 예, 오른발로 가마차기를 시도해가지고. 예. 하지만 이제 또 손흥민 선수는 왼발도 오른발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예. 양발잡이기 때문에. 예. 거의 두 발로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디딤발이죠 왼발. 그렇죠. 왼발로 디디고 오른발로 넣었기 때문에 두 왼발을 발을 디디지 않았으면 못 넣었어요. 그렇죠. 왼발은 그렇죠. 디딜 그렇죠. 뿐. 왼발은 디딜 뿐. 두 발로 넣었다고 볼 수 예. 있죠. 잘 거들었죠. 예. 그래서 두 발이 다 사용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개인 방송에서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으셨던데 맞습니다. 이게 그 제주 유나이티드 담당자가 예전에 베텐에서 제주에 축구팀 없다라고 발언했던 거를 아니 담아두고 예. 굉장히 열받아서 예. 보내신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함정을 몇 개 팠는데 예. 그때 걸렸었죠. 이제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전주라고 했더니 있죠. 스틸러스 뭐. 뭐 이런 식으로 스틸러스. 전주 스틸러 전북 스틸러스 예. 포항 스틸러스죠. 포항 그렇죠, 스틸러스 포항이죠. 그때 제가 이제 좀 예. 조크를 하느라 그 유희님이 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니까 저도 좀 약간 맞춰줘야죠. 그래서 제주는 뭡니까 했더니 제주에는 없죠 팀이 이런 식으로 그거는 솔직히 제가 합리적인 그 사고를 하고 도출해내는 결과인데 네. 제주도에 팀이 있으면 서로 이제 각자 홈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주도로 날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게 그럼 리그 운영이 좀 원활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안타까워요? 뭐가요? 아니 다행스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손흥민의 두 발로 아니. 왼발을 디딤발로 넣어서 오른발로 넣었다는 점에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앞으로도 더 발전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마요르카라고 또 이강인 선수가 뛰는 마요르카. 예, 섬입니다. 아 마요르카.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섬에서 축구 많이 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그리고 7번 유니폼을 받으셨더라고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왜요? 침착맨이라고 또 이렇게 마킹을 예. 해서 7번 등번호는 보통 어떤 선수가 되나요? 에이스이자 골잡이들이 손흥민 선수도 7번이었고 박지성 선수도 7번이었고 국가대표팀에서 저는 13번 그 제 조기 축구에서 13번 씁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달았던 예. 예. 저는 13이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할 줄 알고 고른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지성 선수 썼던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박지성 선수 좋아해서 쓴 걸로 지금 바꿨습니다. 아 침지성이 됐다. 예. 그래요. 불길한 숫자라서 사실은 박지성의 금요일 불길한 해버지다. 지성의 금을 예. 야 해버지를 건드리네요. 예.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 손흥민의 두 발. 레전드죠. 거의 뭐 프랑켄슈타인인데요. 박지성 선수. 예. 침착맨은 목숨이 두 개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두 개의 목숨. 예. 제가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민두랑이라고 만두랑이라고 만두랑. 아니 민두랑이라니. 상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찍어서 아니. 실제로 그 위인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예. 사진. 그죠? 만두랑 그 만두집이 있었거든요. 예. 너무 신기해서. 예. 예. 이렇게 또 민두랑 한번 더 돌렸네요. 민두랑 아니 무슨 말씀이시? 지금 민두랑 하고 있죠. 예. 민두랑 지금 예,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만두랑 그 휴가 중에 예. 만두랑이라는 간판을 찍었다고 저한테 갑자기 보냈어요. 그 김민지 아나운서한테 좀 전달해 달라고 지금 전달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제주 유니폼 잘 어울리네요. 하지만 예. 뭔가 연고지는 아직 뭐 제가 그때 막 두 분한테 좀 이렇게 정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아쉽게도 그때 이제 또 약간의 호들갑 사태들이 많아가지고 흐지부지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안산 출신이라 안산 그리너스 안산 그리너스 그때는 전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전북도 좋고 안산도 좋고 제주도 또 이게 유니폼을 받아서 또 좋고 참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게 행복한 고민. 그래요. 하여튼 언젠가는 한번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리그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열풍이에요. 예, 지금 그 못 들었어요? 임영웅 씨가 봤어요. 상암구장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47,000 관중이 와서 이명웅 씨가 실제 축구 팬을 만든 거예요. 하프타임 때 그분들. 노래도 하시고. 그렇죠. 이게 축구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그 임영웅 씨가 실제 원래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팬이고, 예 그리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축구를 막 즐기고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시축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 직접 얘기를 하니까 신이 강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팬들이 다 같이 몰려오셔가지고 임영웅 씨의 시축만 보려고 했는데 노래까지 또 불러주시겠다고 하고. 예. 그럼 노래하면서 시축하셨나요? 아니죠. 시축은 따로 하고 따로. 하프타임에 이제 하프타임 쇼가 벌어진 거죠. 대단한 슈퍼볼처럼. 분이에요, 진짜. 슈퍼볼에 하프타임 쇼 막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클 잭슨, 비욘세 최고의 나오는. 가수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광고비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K리그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 같은 게 열린 거죠. 야, 그 흔쾌히 또. 네. 안산의 침영웅이라고. 안산 그리너스가 침영웅을 또 영입하면. 그리너스가 지금 1부 리그가 아니죠. 예. 예. 그 2부 리그였나? 예. 그렇죠.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하이에나가 생겼거든요. 그 마스코트가? 예. 하이에나요? 예. 되게 하이에나 같이 생겼어요. 겐지 하이에나 이제 좀 제가 자세하게 아니 보통 하이에나를 마스코트로는 잘 안 쓰는데. 예. 물어뜯겠다는 거지. 그냥 인정사정 없이. 예. 사실 그 하이에나가 사냥 다 해가지고 예. 아니, 하이에나가 사냥을 해요? 그 하이에나가 대가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부숩니다. 죄송하지만 그 치악력이 저기 그 늑대라고 해야 되고요. 예. 객과죠? 베텐의 공식장 아니고 약간 하이에나는 하이에나 그 로마 그
늑대입니다. 늑대. 근데 하이에나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팀. 하이에나가 하이에나는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가? 아 근데 뭐 멋있긴 하죠. 물면 놓지 않는 느낌도 있고, 예, 싹 쓸어버리는 느낌도 있고. 사냥도 잘하거든요. 그렇죠. 하이에나가. 예. 멋있는데. 자, 또 늑대구나. 예. 또 실례를 했네. 그리너스에서도 뭐 하나 날아오겠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유니폼 이렇게 전국이 유니폼 다 모으겠어요. 유니폼이 아니라 이번엔 하이에나 머리가 날아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마피아식으로. 나이 먹고 뻔뻔함만 늘었어요. 네, 참 아저씨가 된다는 게 예. 참 이런 게 또 슬프네요. 자, 그리고 주호민 작가는 굿즈 만들기 워낙 좋은 얼굴이어서 굿즈가 제일 또 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 요즘 네, 맞습니다. 쭈키링 저도 하나 선물 받았는데 네네. 이 쭈키링이 지금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 얼굴을 본딴 키링인데요. 예, 예. 이게 뒤집으면 또 양말 벗겨지는 그 표정이 좀 이제 나오고. 벗겨가지고 예. 근데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제 아들도 가방에 달고 다니는데 네네. 뿌듯하더군요. 아, 네. 제가 아까 식사 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장도연 씨도 아니 제가 하고 다니는 장도연 게 씨랑 포착이 방송을 같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 주호민 작가님한테 그 핸드폰 뒤에 붙이는 아 이걸 선물 받으셨나 봐요. 지선 씨네 마인드를 얼마 전에 찍고 왔는데 예. 그때 이제 예, 드렸거든요. 옆에 딱 봤는데 핸드폰을 뒤집어놓는데 그게 주호민 작가님 익숙한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 그걸 붙이고 다니시는군요. 실제로. 쭈립톡 그래가지고 사실 주호민 작가님 받으셨나 보네. 그때 너무 좋아요 막 그러시면서 휴대폰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사람이.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붙였다는 건 진짜 마음에 든 거예요. 예, 감동이네요. 예, 쭈립톡. 예, 제갈공명이 만두 대신 적을 만들었다면 무슨 말이죠? 아, 저것이 그 예, 쭈만두. 많이 팔았을 텐데. 아, 정말 분명히 만들었어요. 예. 민두라고 지금 또 민두랑 민두랑 그리고 굿즈를 잘 만드는 침착맨의 친동생 통닭천사님이 예. 대텐에서 본인은 왜 안 불러주냐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혹시 진짜 한번 오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던져보신 건가? 실제로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남들이 가진 건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네.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아하. 야망이 있으시네요. 야망이 예.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진취적인 분이고 음. 그런 점에서 있어서 이제 기안팔사 작가님하고 묘한 교집합이 있어요. 묘하다. 예.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봐야 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건 또 다 가져봐야 되고 왜 침착맨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제가 그 자석인가 봐요. 그런 분들 자석. 아, N극과 S극처럼 서로 예. 자 그리고 침착한 쭈펄님 주우재님과 침착맨이 다녀온 도쿄 침뼈 여행 재밌었나요? 여행 스타일은 잘 맞았는지 제이인 주펄님이 보기에 침착맨과 여행은 어땠는지 보기 어땠는지 주우재님하고 여행이 재밌었는데 주우재 씨가 그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명 요즘에 그 일정이 바빠가지고 좀 오락가락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 촬영은 좀 쉬엄쉬엄 촬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놀러 갑시다. 근데 이분이 딱 보면서 느낀 게 못 나요 본인을. 일단 카메라가 들이대면 네. 본인이 못 놓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프로군요. 프로. 예. 잘 나가는 이유가 있죠.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 책임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쇼핑을 하는데 굉장히 그 끝까지 가더라고요. 아, 굉장히 피곤하셨나 보군요. 뽑아내야 되니까. 예. 아니 그 뽑는다는 게 분량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가 있으면 뭔가 본인이 뭔가 활기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프로 방송인. 예. 예. 프로입니다. 아무튼 근데 재밌었습니다. 예. 그 와중에 거의 저는 황제 투어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황제 투어. 모든 지갑을 걸다 아예 해줬어요. 꺼낸 적이 없다고. 지갑을 꺼낸 적이 없고 네. 다 해줬어요. 꺼내야 되는 순간에서도 안 꺼내셨다고. 꺼내야 되는 순간에서도 안 꺼냈어요. 아니 그러면 황제가 아니고 그냥 그 주우재 씨 쳐다보면 다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주우재 씨가 너무 폭력적인데요. 실제로 공항에서 출발할 때 도착했을 때도 다 주우재 씨가 옷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예. 주우재 씨가 다 됐어요. 우제페이. 예. 폭군 여행. 황제 투어. 예. 폭군 투어. 예,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수다만 떨다 보니까 1부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제대로 된 코너는 저희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2부에 돌아와서 소인배 판단소 하겠습니다. 동탁 투어. 대호동탁 투어.
항일 여행. 곧 항일 여행도 가야 돼요. 어디로요? 시모노세키랑 어디더라? 어디였지? 후쿠오카 뭐 어디였는데? 기타 큐슈. 왜 항일 여행이에요? 그 최고민수 선생님이 시모노세키의 그 우리 민족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소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직접 가셨는데 소비하지 않았어요. 무소비로? 네, 근데 웃긴 게 해저 터널로 기타 큐슈로 가면 또 소비를 하시고. 그 1+1만 산다고 편의점 가도 사나 손을 할인을 하면 끼치기 하지만 소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손해를 타격을 끼칠 줬기 때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일 여행 항일 여행. 할인 여행, 할인 여행. 할인 여행. 굳이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 경제 보복을 한다. 굳이 일본으로 가셔서 시모노세키까지 가셔서 이 약물고 안 쓰고? 돈을 쓰지 않고 플러스 여행을- 원만 쓰고. 근데 기타 큐슈에서 써도 되고 근데 시모노세키에서 할인을 하면 또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본인이 정한 제약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체험을 너무 체험 아닌 체험을 하러 갈 거거든요. 혼모노세키라는. 자기 턱에 저기 혼모노세키를. 자기 할인 타겟으로. 투사. 2부 시작됐습니다.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분기마다 돌아오는 청취율 조사 특집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인배를 판단하는 대인배 주펄 주호민 작가, 스페셜 게스트 구 이말년 현 침착맨 나와 있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는 대인배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트레이닝 부스터와 프리미엄 남성 청결제를 보내드립니다. 자, 익명윤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의리 있고 마음이 넓다는 소리를 쭉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겉과 속이 달라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점심 먹고 하세요. 빨리 먹고 좀 쉬죠. 하면 겉으로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대놓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말하는 저 혹시 소인배 같나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고 안 했으니까 대인배인가요? 근데 이거는 빨리 먹고 쉬죠 했는데 그렇게 까칠하게 나올 대사는 아니 그거든요. 그래서요.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보통 끝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라는 게 속에서 나온다는 게. 흔히 좀 약간 상대방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네, 뭐 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그쵸. 사실 뭐 별 얘기도 아니고 네. 뭐 자극한 되는 말도 아니고 뭐 점심 먹고 하세요. 네. 빨리 하고 좀 쉬죠. 이랬는데 저런 게 속에 있다면은 소인배가 아니고 약간 그냥 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냥 사람 자체가 근처에 오는 걸 싫어하는 예. 꼬인 사람. 아 꼬인 사람, 모난 사람. 모난 사람, 예. 미에 가깝지 않아. 일할 때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 예. 조금 예민한 사람. 그렇죠. 그럼 소인배 대인배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예민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배성재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배성 이거 혹시 위인님은 또 이런 저는 그냥 말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데 모난 겉과 속이 사람. 다르진 않습니다. 아, 예. 위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역시 명언이죠. 예. 어. 사회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예. 오히려 편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때 뭐 부장님이었나요? 예? 배성재님이 이제 아나운서실에 계실 때는 안 들어갔다고. 아, 그 정도예요? 그 눈치가 정도는 보여서. 그거 이제 약간 뭐 MSG가 좀 들어간 위인님이 거고. 아나운서실에 있으면 다른 팀원들이 별로 좀 근데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런 이미지가 쌓이면은 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탁 같은 거를 거절하기도 쉬우니까. 그 침착맨님한테도 잘 그런 부탁 잘 안 온다면서요. 저는 그런 메일이 오는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호민 작가님이 좀 자기 좀 도와달라는 메일을 좀 종종 받는데요. 아, 저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왜 오냐. 그래서 그때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호민 작가님 저를 신기해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좀 이렇게 거절하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선을 알려주는 거는 미리 좀 그어놓는 것도 필요하죠. 네. 변덕교도 이제 오반칙 퇴장 안 당하려고 주심한테 어필했지 않습니까? 예. 한번 부딪혀야 돼요. 아. 예.
선을 보여주는 거죠. 선을 보여줘서 예. 한 요 정도까지만 딱 예. 가능한지 안 한지.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사연으로 보낸 게 저는 소인배 같아요. 이게 뭐라고? 예. 이건 이거야말로 네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라도 이제 대인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보낸 걸까요? 혹여나 뭐, 낮은 확률로? 이게 대인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꾹꾹 참고 안 하는 게 대인배가 아니고 저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야지 대인배. 대인배 예. 대인배도 아니고 그냥 원래 안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식을 떨면서 산 사람은 네. 실제로 친절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위선을 위선, 유지하면은 그것은 선이 선한 사람이다. 아닌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냥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죽을 때까지 위선이라고 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위선을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아이고 선한 사람이죠. 근데 선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철학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지금 사연자도 속으로는 제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모두에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다면 이 사람은 대인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아. 주호민 작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끝 죽을 때까지 양말을 뒤집지 않고 쓰고 버틴다면. 네. 관에까지 들어가면 예. 그것은 양말의 얼굴이다. 그것은 그렇죠. 양말 안 쓴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이 이제 좀 이분 많이 살아보실 때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분 장기적으로 봐야 아니 된다. 참지 못하고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미 드러났네. 예, 드러났어요. 이미 벗겨졌다. 그럼 끝났네. 예. 자신이 위선 약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저희한테 입증했기 때문에 예,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러면 소인배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점 찍겠습니다. 네. 그래요. 의리 있고 마음이 넓다는 소리를 쭉 듣고 살아서 여기에 좀 부응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변덕규 같은 보디 체크 한번 시원하게 갈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불편한 게 편한 거예요. 자, 다음 PH 제로님 거 소개해 주시죠.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저는 못 가게 되어서 다른 친구한테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돈을 보내줬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출금 수수료 1,000원이 나왔다면서 1,000원을 더 보내달라네요. 평소에 이 친구한테 커피도 자주 사는데 서운하고 치사하더라고요. 이 친구 소인배 맞죠? 아니면 이걸로 서운한 제가 소인배인가요? 이거 좀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어려운 이건 좀 문제긴 어렵네. 해요. 이건 소인배라고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부탁할 때 뭐 10만 1,000원, 5만 1,000원 이렇게 보내는 게 약간 에티켓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저 진짜 한 번도 저도 1,000원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추가로 보낸 적이 없는데. 저 주호민 작가님한테 뭐 부탁할 때도 네. 다 그냥 딱 맞춰서 드렸는데 1,000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지금 처음 했네요. 저도요. 수수료를 보내야 출금 된다는 자체를 걸. 요즘 잘 안 하니까요. 현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예. 이건 생각해 보니까 누적으로 생각하면은 꽤 많이 떼어 먹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명한테 부탁해 왔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를 자주 샀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네네. 근데 커피를 샀다는 거는 그냥 자기가 선의를 베풀고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연결시켜 가지고 요 일하고 지난 일과 했다는 점에서 좀 소인배스러운 모먼트가 아닌가 싶었는데 예, 저도 이 부분이 하지만 사람이라면은 이런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자연스러운 연상법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모먼트가 있지만 소인배는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서운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0원을 달라고 한 친구분은 어떤가요? 1,000원을 달라고 한 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대신 보내줘 할 때 약간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몇 번 좀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꾸 그냥 시킨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귀찮죠 사실. 네. 저도 부탁할 때 좀 미안해서 항상 이제 문자로는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수수료를 더 보내줄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되게 쉽게 내 것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래서 99,000원 축의금 냈다는 뉴스가 나왔대요. 1,000원을 떼고요? 실제로
예, 선수수료 떼고. 그거는 소인배입니까 대인배입니까? 그거 어떻게 판단?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 이거 소인배인가요? 진짜 이악 물고 결국은 그 1,000원 가져간 거. 이거는 악의적인 소인배입니다. 악의적인 소인배다. 왜냐면 이제 혼주 입장에서는 네네. 봉투 열었는데 9만 원하고 지폐가 후두둑 나와. 1,000원짜리가 9개가 들어있는 PD 거잖아요. 이광 선생님이 막 후두둑 나와. 그러면은 이게 이 뭐야 하면서 약간 의아해하면서 뇌리에 완전 박히죠 그 사람. 그렇죠. 그렇죠. 99,000원을 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추적이 일단 쉽게 가능하죠. 네. 누구지?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네. 이병건? 그래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 그 액수 보통 그 축의금 관련해서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왜 99,000원을 한 거냐? 뭐 이랬을 때 그럼 금방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그러면 뗀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인배를 바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 너무 혼란함을 또 가중시키는 이런 행위. 99,000원이라니요. 근데 이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1,000원을 뗀 거면은 나름 1,300원 정도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300원은 자기가 부담을 했다는 얘기가 또 되죠. 어떻게 보면 대인배도 대인배일 수도 있다. 아니 나는 이 판단이 주창배님 300원을 자기가 부담했다. 그렇죠. 편의점에서 보면 1,300원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1,300원에서 300원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한 25%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20% 정도는 자기가 부담했다는 건데 예. 수수료를 20% 부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정장 입고 이미 결혼식장에 돈 다 내고 자기는 들어와 있는데 뒤늦게 요청을 받아서 다시 나가서 뽑아오고 막 이러면서 더 받아야 돼, 사실. 봉투랑 사인펜 빌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자리 뺏겼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사실 그 좋은 자리에서 서빙 받아야 되는데 저쪽 그 늦게 오신 분들은 앉을 자리 없으신 분은 저기 뷔페로 가시라. 뭐 이런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요. 만약 10만 원이면 10만 원 뽑고 아예 안 내도 몰라요. 아니 잠깐만요, 주창배님. 아니 근데 그걸 양심껏. 그건 범죄죠. 양심껏 99,000원을 넣었다는 거에서. 예. 일단 좀 소인배는 좀 면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 이건 상상도 안 못하는.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300원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를 사실 확인은 안 되죠. 자기가 부담하고. 확인하기 어렵죠. 예.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 충동적인 범죄를 이겨냈다는 게. 충동 아니 그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보자면. 그건 횡령이고. 예. 아무튼 그러면 수수료가 한 번 뽑을 때 1,000원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한 10명이 했어요. 그러면 휴킹이 되네 또. 그죠? 수수료 장사를. 수수료 장사가 되네. 그죠?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9,000원 안 정도가 내면 남네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10명한테 그거는 진짜 횡령이고. 10명 예. 거를 안 내면 모르는 그거는 거예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10명이면. 예. 99,000원씩 내면은 이제 딱 9,000원이 모이네요. 그거 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답례품 9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답례품 9개를 가져간다고요? 식사 먹고 답례품 식사 안 먹는 사람은 답례품 가져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10명 거 받아가지고. 근데 10명 거 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티켓을 받잖아요. 그 뭐지? 식권을 받잖아요. 10개를 받으니까 10개치를 답례품을 받아가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야무지게. 그러면은 좀 그걸 또 중고 거래로 그렇죠. 스테이크도 9인분은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수수료 1,000원 정도 좀 내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99,000원은 진짜 소인배다. 99,000원은 좀 많이 소인배다. 조커급이다. 예, 그거는. 예. 악의가 좀 악의가 전해지죠. 예. 혼란스럽네요. 나 기분 나쁘다고 좀 어필을 하는 느낌이죠. 뉴스에 나올 정도의 소인배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이 1,000원 더 보내달라고 한 분은 그건 얘기할 수 있다. 예.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이것도 소인배라고 봅니다. 소인배다. 예. 이게 소인배다. 왜냐면 1,000원은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돈이잖아요. 축의금. 축하는 그냥. 예. 근데 거기에 너무 손익을 따지는 게 좀 소인배 특 손익 따짐. 또 그러네요. 네. 좋은 지난주는 100원은 돈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엔 1,000원도 돈도 아니다. 1,000원은 좋은 일이라면. 좋은 네,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면 예. 700명에게 지난주에 100원쯤이야 뿌릴 수 있다. 땅바닥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1,000원짜리를 700명에게 던지시겠어요? 70만 원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인배 특 네. 손익 따짐. 아니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 완전 손해잖아요. 근데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축하하면 주죠. 결혼하세요. 내가 1,000원 드릴게요. 아니 누군지 모르는. 결혼하는데 1,000원을 준다고요? 아니 누군지도 와 모르는데. 결혼하는 사람도 어떻게 1,000원을 줘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1,000원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주호민 작가님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주호민 작가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게 인연으로 연결.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 베텐을 들어주신 분들이 주호민 작가 방송 보러 이 시간에 네. 예? 토요일에 그쵸. 들어오셨는데 근데 그 모르는 오랜 사람이라고 1,000원 줄게. 저 결혼하는데 1,300원. 300원까지. 1,300원 더 이상 안 돼. 예. 알겠어. 섭섭하다고 하신 분들 많네요. 예. 수수료 때문에 영원이네요. 그러면 그죠. 찾을 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 자, 50-50의 큐피드 듣고 돌아옵니다. 13불이라는 숫자라고. 불길한 숫자. 친구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미스터 강님 거 소개해 주시죠. 회사에 저랑 같이 장난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선을 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장난으로 물총을 가지고 와서 쐈더니 걔도 물총을 사와서 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럼 자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만 쏘래도 계속 쏘더라고요. 적당히를 모르고요. 제가 커피 쏘기로 해서 가면 미스터 강이 커피 쏜대 다 같이 얻어먹자 하면서 3명 정도를 우르르 달고 옵니다. 내가 걔만 사준다고 했지 남도 같이 사준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돈 몇 푼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장난도 선을 계속 넘으니까 정색하게 되는데 이런 제가 소인배인가요? 아니 근데 무슨 회사인데 물총을 가지고 와서 쏠 수가 있어요? 만구 회사인가? 예? 만구. 아니 근데 만구에서. 다음날 다른 분도 물총을 가지고 와서 쐈다고. 이야, 너무 유치해요. 가죽 근데- 자켓을 입었다는 거 보니까 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본인이 먼저 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본인이 먼저 쏘고 다음날 친구가 갖고 왔는데 네. 자기가 뭐 가죽 자켓 입으면 다음날 다시 갖고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적당히를 모르고 계속 쐈다고. 예. 본인이 쏜 거가 어쨌든 먼저 네. 실수를 한 거고 잘못을 한 거고 반격을 하기 위해서 물총을 사온 것 자체도 사실 즐거운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가죽 자켓이라고 본인의 사정만 봐줘야 된다. 물총 싸움을 걸면서 가죽 자켓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예. 내가 맞을 거라는 걸 아예 상상에도 없는. 그죠. 그러니까 이 미스터 강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핵을 쐈어요. 그렇죠. 이니시를 걸었죠. 예, 근데 이제 상대방에서 핵을 쏘려고 하니까 나 지금 핵 맞을 준비가 안 되는데 왜 쏘냐. 아니 그렇게까지? 그렇게 갑자기 당신 소인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준비도 하셔야 된다. 해가에 맞을 준비를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요? 핵을 쐈으면. 가죽이니까 안 쏘겠지. 예.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거랑 그리고 저는 소인배처럼 느껴지는 게 이 네. 물총 사연이랑 네. 커피랑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죠? 연결도 안 좀 되는. 다르죠. 아예 다른 얘기를 그냥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물총 부분은 좀 그냥 화만 났고 이게 사실은 본인이 이게 합리적인 대인배 제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커피까지 그냥 덧붙였어요. 커피 얘기까지. 예. 커피는 확실히 이게 뭐 전후가 사정을 모르면은 친구분이 좀 심했죠. 곤란하게 했죠. 예. 우르르 달고 온다고요? 예, 우를 달고 오는 거. 근데 이게 보면은 커피를 이렇게 얄미운데 커피를 쏜다고 하는 거면은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그죠? 친한 것 같아요. 티격태격 하는데 네. 너무 싫은데 커피를 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얄미워서 안 쏘지 않나요? 그죠? 꼴도 보기 그렇죠. 싫죠, 진짜 싫어. 예, 그냥 뭐 할 텐데 물총도 서로 쏘고 네네. 커피도 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네. 정색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음 날 또 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총을 쏘다. 열받은 게 하루 이상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재밌네요. 예. 그냥 우정이 깊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좀 제가 보니까 미스터 강의 친구분이 좀 약간 끝까지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좀 약간 질리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물총을 쏠 때 막 그만해 했는데 한 5번 더 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싸우면은 미스터 강님이 결국은 약간 패자가 되는 스타일. 예. 이니시는 걸고. 예. 요거는 근데 이게 되게 이게 저는 지금 머릿속에 또 로코가 한 편이 뚝딱이 나오는데 네. 만약에 이게 남직원 여직원이라면 이게 성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예. 진짜 이거 읽어보면은 로맨틱 코미디 한 편 뚝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직원 여직원이라면 사실 뭐 그렇죠. 그거는 완전 로코물이죠. 네. 어.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미스터 강이 먼저 쏘고 나서 네. 가족들께서 하지마 했는데 물총을 갖고 와서 다음날 여직원이 막 쏘고 그리고 같이 커피 마시고 커피 쏜다고 했는데 친구 막 우르르 데리고 오고 그러면 좀 싫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면서 미운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먹고 싶다. 싫다는데 싫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같이 있는 시간이 못 보내서 좀 안타까운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약간 달달한 분위기로 느껴지네요. 근데 그거는 아니겠죠. 베텐인데. 베텐이면 사실 뭐 그냥 남자랑 남자죠. 예. 그러면은 남고 분위기죠. 예. 아무튼 요거는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이분이 뭐 물총 사건 같은 경우는 먼저 하긴 했지만 좀 얄미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인배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끝도 없이 이제 끝까지 가는 한 대 스타일. 때리면 10대 때리는 스타일. 아. 그럼 좀 약간 얄미울 것 같긴 해요. 어허. 저는 회사는 물총을 가지고 와서 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는 회사일까요?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서 거기에 계속 지금 너무 궁금해서 지금 뭔 계속 회사길래 이러고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회사 분야가 있을까요? 완구 빼고는? 대표님 없을 수영장? 대표님 잘 없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놀이동산. 놀이동산이어도 어쨌든 일이라는 거는 직원들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총 싸움을 한다? 네 비비탄도 아니고 젖어버리는데 가구나 이런 것까지 이게 가능한 회사가 알고 보니까 막 회사에 막 물총 총기함 있어가지고 막 부장님이 막 분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쏘라고요? 가죽 점퍼를 입는 회사인데 물총을 쏠 수 있다. 세차장인가? 세차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요거는 그럼 이 정도로? 소인배? 저는 소인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소인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인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너무 궁금하다 그냥 어떤 일인지 그것만 남았네요. 좀 더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어디였을까? 워터파크냐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카리나 성재님 사연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주위에 사람 없으면 적당한 무게로 운동하다가 주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악 물고 최대 중량으로 운동하는 저 소인배인가요? 요거는 헬스장을 자주 가시는 그 배디님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질 않거든요. 예. 저는 이거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제 처제는요 헬스장에 다니는데 예. 그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예. 타는 거 예. 그거를 제가 몇 분 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 시간을 정해놓고 타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갈 때까지 한대요. 나 저 떨어질 사람을 때까지. 그 경쟁자로 가상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저분이 끝낼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1분만 타면요? 그러면은 뭐 더 타겠죠. 근데 1분만 타면 왜 타요? 근데 그분이 한 극단적인 예를 30분 들어요. 타다가 예. 딱 마침 딱 들어왔는데 조금만 남아있을 예, 때. 조금 남았으면 그래서 그때 되게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중량을 올린다는 거는 오히려 어쨌든 중량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좋은 건데 좋은 그러니까 거다. 소인배냐 아니냐. 소인배 요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는 이유 자체가 약간 운동하는 분위기 때문이니까 네. 뭐 어느 사람을 딱 의식하고 막 이런 건 아니어도 그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이러려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저는 소인배는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의식을 안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의식을 해가지고 본인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합니까? 하지만 본인 몸에 섀도우 복싱도 운동이에요. 쉐도우스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로운 소인배다. 이로운 소인배는 소인배다. 맞다. 본인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지만 섀도우 복싱은 소인배가 하는 것이다. 그쵸. 아니, 파키아오도 하고 메이웨더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섀도우 복싱 말고요. 예. 그 상대방을 의식해서 뭔가 그 거기에 부합하려는 움직임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일 때 하는 이런 건 좀 약간 소인배스럽지 않나.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좀 약간 약해 보이기 싫어서 뭔가 좀 약간 의식해서. 뭐 최대 중량으로 하든 뭐 최소 중량으로 하든 뭔 상관이야, 상대방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데 그쵸? 괜히 이악 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남을 배려해서 하는 거면은 당연히 이건 배려라고 하지만 이건 배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소인배 모먼트가 있다. 하지만 본인한테 본인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롭다. 그래서 이로운 소인배라고 보는 거죠. 저는 동기부여 정도라고 막 그냥 동기부여 선에서 끊어도 될 것 같은데 소인배로 강등을 할 필요가 있나? 김창배님은 그 소인배 기준이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을 의식하냐 안 하냐는 소인배 판단 기준에 딱히 그게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손익을 따지는 걸 되게 많이 넣어요. 저는. 근데 이것도 어떤 손익이라고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기저에 깔린 걸 한번 쭉 타고 들어가 보자고요. 예. 이 사람이 최대 중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소에 중량대를 안 하고 강해지려고? 나를 혹시 뭐라고 보는 게 아닐까? 뭐라고 봐요? 밥이라고 보지 않을까? 이런 기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의식을 해서 최대 중량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필하기 너무 위해서. 너무 밥으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낮은 중량을 놓고 하고 그러니까 있으면 이런 기저의 생각이 너무 좀 소인배스럽다. 나를 보는 거죠. 뭐 초밥으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예. 그러니까 좀 거기까지 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저의 심리에서 봤을 때. 네네. 이야,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성이 들어왔을 때 여자 회원 뭐 이런 게 있을 때 강해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예. 심창배님의 어떤 기저를 파고드는 깊이는 그쵸. 거의 석유 시추선.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 뭐 임영웅 씨가 선한 영향력이라면 네. 침착하면 악한 악한 영향력. 영향력. 예. 저는 이제 마리아나의 국까지 들어가. 결국은 검은 것이 솟을 때까지. 검은 것이 나올 검은 때까지. 것이 솟을 때까지 계속 파요. 깨는 거죠. 예. 셰일병건이라고 하시면 계속 있고. 하다 보면 소인배 아닌 사람이 없어요. 뒤지면 다 나옵니다. 예. 나올 때까지. 이것이 며칠까지. 침영웅이죠. 털어서 안 나오는 소인배 없어요. 예. 자, 아무튼 그러면 하나 더 할까요? 네. 예. 2달 전쯤 같이 일했던 동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할 회사에 자기에 대한 인터뷰를 좋게 해줄 수 있냐고요. 만약 잘 돼서 이직하면 나중에 영화표라도 주겠다고. 그래서 성심성의껏 인터뷰를 해줬는데요. 며칠 전 갑자기 결과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이직 성공했다더라고요. 근데 영화표는 왜 안 주는 걸까요? 영화표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제가 혹시 소인배인가요? 보통 이렇게 이직할 회사에서 뭐 전 직장 동료한테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평판 조회를 하기도 하는군요. 요즘은. 되게 좀 잔인한 시스템 아니에요? 그러네요. 요즘 뭐 이직이 잦으니까 그런 것도 있나 보네요. 이런 일이 있군요. 근데 이제 영화표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큰 계약 조건도 아닌데 네. 이거는 좀 섭섭할 것 같긴 하네요. 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1년 전에는 소인배. 1년 전에는 소입니다. 요즘에는 소인배 아니다. 영화값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영화표 값도 많이 오르고 아니 그리고 아니 이거는 영화관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그 기준이 나뉘는군요. 예. 저는 영화표 이상의 어떤 보답을 받아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줘서 이직을 했으면 이걸 그렇죠. 까먹은 분이 너무 약간 배은망덕. 너무 무심하다.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본인이 급할 때는 네. 부탁을 해놓고. 그러니까 영화표는 솔직히 까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감사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마 그것도 없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뭐 조우민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제 뭐 연봉 한 10억짜리에서 뭐 11억짜리로 이직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제 그냥 좀 소소하게 이직하셨을 수도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그럴 경우에는 뭐 그냥 대충 뭐 아니,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걔 어떻게 잘했어? 그래 알겠어. 뭐 이렇게 한 거 정도면 까먹을 수도 있죠. 예. 그래도 요즘 얼마나 그 선물 보내기도 편한데 커피랑 케이크 세트 같은 거라도 하나
보내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주호민 작가님의 어떤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뭐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렇죠.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면.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갑자기 결과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먼저 자기가 먼저 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감사의 그러니까요. 표현. 이런 부분이 좀 괘씸하다는 거죠. 여기서 성공했으면- 한번 마상을 한번 당하고 네. 그리고 영화표는 왜 안 줘? 주기로 했잖아. 그리고 지금 올랐단 말이야. 올랐는데 왜 안 주냐 이거야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만약에 이분이 덕분에 이직 성공했어요라고 먼저 감사를 표했으면은 영화표 생각도 생각도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전이었으면 생각 안 났을 수도 있어. 마침 전화했는데 붙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 하니까 이제 괘씸한 거죠. 맞습니다. 네. 전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데 성심성의껏 인터뷰를 해줬다. 좋은 말을 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좋은 말일 수는 없다.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이건 비밀 보장되는 거죠. 확인하고 그럼요. 절대 본인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감 없이 장단점을 다 열거한 거죠. 예. 뭐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좀 회사를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뭐 등 떠밀려 나가는 느낌도 있고 뭐 좀 한 번 철새가 뭐 영원히 뭐 그렇죠. 또 철새 짓을 안 할 수 한 있을까요?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이직을 할 때 또 예. 인터뷰 부탁한다면 영화표를 준다고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해주면 어떨까요? 진짜 소인배 같다. 그거 너무 그걸 담아도 진짜 학을 뗄 정도로 예, 그건 진짜 너무하네요. 절레절레. 저조차도 예. 절레절레. 예, 여기서 소인배로 2분만 가는 거였는데 지금 같이 내려가셨어요. 예. 예, 그런가요? 찐이네요. 진짜 찐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인사담당지 들어가면 또 편해지기 때문에 식구가 되니까 그때 그 전 직장 그분이 뭐 시원하게 말하던데 뭐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도 좀 했어 사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저 감안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여서 배신감을 혹시 느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또 시나리오를.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판조에서 뭔가 꼬였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이직한 동료가 내심 삐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최대한 좋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이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까먹었다고? 있죠. 그냥 까먹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다음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반드시 영화표를 안 줬다고 좀 쓰실 건가요? 저는 이런 내용의 영화를 찾아내가지고 보여줘. 보여줘. 근데 몰라. 봤는데 몰라. 재밌더라?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돼요. 그것도 되게 소인배 같았어요. 그런 영화를 찾아내가지고 보낸다는 것도 너무 소인배 같아. 야, 그건 진짜 뭔가 악의를 품은 거잖아요. 진짜 A부터 Z까지 어떻게 이렇게 소인배 같아요? 야, 그거는 거의 더 글로리 느낌으로. 그렇죠. 예, 이걸 보고 깨달은 게 있니?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결정해 소인배 주시죠. 아닙니다. 소인배 이거는 아니다? 충분히 서운할 수 있고. 충분히 서운하다. 그냥 최대한 좋게 해석하면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잊었다. 뭐 이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바쁘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할 건 해야죠. 저는 인터뷰에 뭔가 함정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뭔가 하나라도 단점 정도. 왜냐면 이게 평판조회라는 게 장점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새에 단점을 발설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막 저쪽에서 자꾸 뽑아내려고 그렇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약간의 괘씸죄처럼 걸려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주호민 작가님하고 저는 그 회사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걸 잘 몰라. 어떤 시스템인지도 사실 모르고 예, 저희가 그 뽑아내는 형식인지도 몰랐습니다. 네네. 자, 모쏠이라고 밝혔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이제 평판과 이거 관련 없는 얘기인데 험담으로. 인격 모독으로. 예, 그래가지고 모쏠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사 담당자도 그거 딱히 인격 모독이라 생각 안 하고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하던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걸 무심하게. 그걸 얘기해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두 분 사이 잘 푸시기 바라고요. 자, 침착맨 주호민 작가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2주 동안 함께했는데 즐거웠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없이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배성재 10 4월 22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거 자꾸 먹을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맞아. 예. 무슨 그 모찌같이. 찹쌀떡. 찹쌀떡도 식품은 좀 힘든가? 그래. 찹쌀떡 한번 해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지? 쭈쌀떡.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찹쌀떡을 있고 포장지에 그림을 넣으면 쌓여 있잖아요. 그럼 재미없지. 도쿄 바나나처럼 그럼 할 수는 재미없지. 있는데 근데 좀 약간 손이 많이 가겠다.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먹을 때. 먹으면서 이 베어 물은 걸 사람들이 인증할 테니까 뇌 같은 거 이렇게 나오게 하고. K 양팡맨. 펄떡. 양팡맨. 펄떡. 펄떡 좋네요 이름. 와. 펄떡. 자, 아이디어 하나 드렸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여기 이렇게 시야에 있으니까 계속 찹쌀떡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뭘요? 아이디어 하나 들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수원 대장님 사연처럼 예. 영화표 주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줬는데 까먹고 펄떡을 안 먼저 드린다고요? 챙겨줘야 되는데 먼저. 당연히 떡 하나만 펄떡 주시면 말고, 돼요. 펄떡 말고. 떡 하나만 주면 되지. 500만 원 정도는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걸 왜 줘요? 아이디어를. 에이, 그런 건 아니죠. 신간계 영화. 저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를 주세요. 신간계 영화표요? 네? 신간계 영화표요? 그거 아직도요? 나중에 3 나오면 나 깜짝 놀랐네. 나. 3 언제 나오나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 야, 그럼 또 텀이 왜 이렇게 길어? 건물 하나 더 쓰겠었는데. 아바타보단 하죠. 짧잖아요. 하나 더라니 없는데 뭐가 하나 더해요. 야, 4천만 작가? 4천만. 4천만 작가네. 근데 요즘에 관객 드는 거 보면은 막 20만 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요즘은 확실한 며칠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가서 그냥 봐요. 범죄도시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건 본다 이런 느낌이 들면 쫙 보고 아바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네. 근데 옛날처럼. 조금 좀 그냥 그렇다 그러면 과감하게 안 보고 그냥 나중에 VOD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막 100만, 200만 드는 게 없고 10만, 20만 아니면은 500만, 600만이야. 내렸을 때 볼 방법이 너무 많아. 중간이 없어. 옛날에는 비디오를 빌려야 돼서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영화가 또 영화들이 길을 찾아야죠. 이러면 관객의 반응에 관객을 탓할 수는 없죠.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안 쓰는 선이 있더라고 결국은. 배달도 지금 배달 너무 올라서 이제 배달에 가입자가 막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택시도 안 탄대 그냥. 계속 오르다 한번 보면 탔잖아. 저는 늦을까 봐 탔는데. 뭐 증거 남기시는 거예요? 아니, 사진 찍으려고 사진이에요? 달아나고 있어. 누나도 그거 쓰시네. 케이스트 파일. 네? 케이스트 파일. 몰라요? 뭐예요? 그게? 아저씨네. 아저씨랑 말. 저 케이스가 좀 유행하는 케이스예요? 진짜. 진짜 아저씨. 나는 케이스를 안 쓰는데. 아이폰 안 12 쓴다고? 12. 예. 12는 안 떨어지면 써도 어떡해? 돼. 12는 안 써도 돼. 떨어지면 안 깨지는 깨져? 거지 뭐. 아니 12는 이 카툭티가 심하지 않아도 안 써야 돼. 13부터 써야 돼. 떨어져도 안 깨져요? 아니, 깨지죠. 근데 잘 안 떨어뜨려. 왜냐 그립감이 좋으니까 12는. 누구 왔어요? 아니 나는 그 떨어지면 뭐 돈도 돈인데 누구 왔어요? 귀찮아. 그 수리받는 게. 들어오시죠. 정범군 진짜 일단 사진 하나 찍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라냐 어르신들. 종범이 형 임원이잖아요. 뭐가? 임원이라니? CCO잖아. CCO는 무슨 약자죠? CCO 마코토. CCO 마코토. 어디 시는데? 불이 타는 중에도 그는 살아 있었다. 붕대. 연옥.
시시오 겉터잖아. 어둠의 발도제. 어떻게 성수는 강의하고 켄 주인공 누구죠? 키무라 켄신. 켄신의 안티테제. 그림자 발도제. 다들 신나신 선배. 일단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주 작가님 이렇게 해주시면 CCO가 뭐지, 100원이 들려서 시시오가 뭐죠? CCO. 아 시시오? 이거 뭐야? 100원을 합성한대요. 300원이네. 한두번? 바닥에 뿌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줍는 거. 그럼 컨텐츠 아니야? 컨텐츠? 혼자만 CCO 안 주면 컨텐츠? 돼. 하나, 둘, 셋. 한번 더.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손. 자, 자연스럽게 친하게. 친하게. 헤드락 해도 좀 아니에요. 친하게 해봐요. 헤드락 좀 걸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친하게. 난 친밀수. 무슨 사진이야? 진짜 괴랄한 컨셉이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는 쭉 키링 하나 들고 찍을게요. 네. 굿즈가 계속 나와. 이렇게. 오빠 이쪽으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표정 연기 좋아. 하나, 둘, 셋. 얼굴 똑같아. 얼굴 똑같아. 뒤집어서 돼? 비치, 지어서 해야겠다. 똑같아. 아 진짜 개웃기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연일하시네요. 열심히 해야죠. 잘 다녀오십시오. 어디 가요? 아니. 용인에 잘 다녀오십시오. 오랫동안 못 오시니까. 시시오 계속해요? 주제 시작했는데? 이제 무슨 CC요? 컨텐츠 아니에요? 그뭐 크리에이티브 오피스. 크리에이티브 C가 크리에이티브구나. 크리에이티브 오피스. 앞에 C는 C는 시프. 시부 감독 대장. 커맨더 치프. C 시리즈. 그냥 똑같이 일하는 거지. 컨텐츠 오피서. 잘할 거야. 미국 회사? 외국계? 성수에 있는 토종 한국 회사. 성수동? 성수. 요즘 성수로 가야 돼서 그래서. 건대 그쪽에? 그지. 아. 일주일에 2번씩 가. 왜 성수로 가요 요즘에? 강의도 거기서 하고 하프잖아. 그런 회사도. 회사가 원래 하플로 가? 하프에 있어야지 회사. 근데 거기 웹툰 회사 많더라. 성수 진짜 많아. 아 그래요? 거기 그 서울숲 앞에 그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거기 무슨 쇼핑몰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은 쇼핑몰 되게 힙하던데. 모르겠어. 웹툰 회사 같은 게 많아. 성수. 외국인 외국인 컷터제. 외국인 노동자 컷터제 할당제나 들어간 거야? 그래. 외국인이야? 이게 뭐라 하잖아. 외국인 투수. 프레이밍의 괴수들. 가이 코쿠진. 저도 두 명은 진짜 오랜만에 진짜. 가입 꺾어진 그얘 때문에. 가입 꺾어진 자녀. 나 이 두 사람의 프레이밍 아주 당했어. 신분화가 제일 웃겨. 여튼 두 사람 오랜만에 보내요 여기서. 역시 여기서 보내. 그러니까 베텐이 아니면 동네 만나질 사람. 않아요. 동네 사람인데 여기서. 아여도 정작 그 다리 무너졌을 때 형이 안부 전화했어. 아니 얼마 전에 탄천에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또 생각이 났어요? 무조건 갑자기 아니 진짜 가깝거든 거기가. 사람. 아, 근데 작업 정작요? 네, 정작요. 정작이요. 와, 그거 어떻게 그 무너져.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근데 그 비슷하게 좀 위험한 데 또 있다면서요? 분당 많아요. 순회교 쪽에. 지금 분당에 다리를 거의 다 막아놨어요. 탄천 걸어 다니신 분들 없겠는데 요즘에? 후덜덜 하죠. 아 거기 거기에요? 그 한 명 돌아가신? 거기 우리도 원래대로는 산책했었잖아요. 나 맨날 출퇴근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이런 데서 운동하고 있구나 요즘에. 노예가 되고 싶대요. 이 형 꿈이 노예잖아. 몸이 네모내졌어. 몸이 네모내졌어. 네. 동그랬다가 열심히 해야지. 모즈구스 체험을 가고 있는데 얼굴은 동그랗고 몸은 불경한 자, 네모났고. 불경한 자가. 모즈구스야. 여기 두꺼운 책 하나 들고 다녀라. 아, 노예. 꿈이 노예. 꾸미는. 마이 드림. 슬레이브. 형 딱 옛날에 태어났으면 노예인데.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생방으로 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넘어가실게요. 예. 보고 싶네. 네. 나물들 때 내 하나만 같이 써줄 수 있어? 예. 아, 땡큐. 네.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